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미래 기술의 도구 상자를 하나씩 열어볼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대학생분들이나 이제 막 기술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입문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요약본입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 센서와 통신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가 만나 모빌리티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어떻게 똑똑한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핵심 기술 가이드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의 미래를 바꿀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지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의 큰 그림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의 눈과 뇌가 되는 인지와 판단 기술 즉 센서와 컴퓨팅을 다룹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가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는 기억과 공간지각 능력인 슬램과 고정밀 지도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의 입과 귀가 되어 다른 차량과 소통하는 V2X 통신 기술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내부 모니터링과 미래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이 5가지 도구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자율주행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자율주행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단순히 편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입니다. 미국 교통부 데이터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충돌 사고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비극을 기술로 막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이유도 큽니다. 매년 교통체증으로 벌어지는 비용이 74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율주행은 교통 흐름을 최적화해서 이런 경제적 손실을 해결해 줍니다. 결국 자율주행은 생명을 구하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을 아끼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기준에 따라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뉩니다. 먼저 0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단계예요. 시스템은 차선을 유지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보조 역할만 수행하죠.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도권을 갖게 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도 시스템에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죠. 마지막 4단계와 5단계는 완전 자동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고 5단계는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는 마법 같은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조를 넘어 완전 자동화로 가는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로에서 만나는 기술의 실제 주인공은 레벨 2+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손은 떼도 되지만 눈은 항상 도로를 주시해야 하는 단계죠. 왜 바로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술적인 한계보다 법적 책임 이슈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사람 잘못인지 아니면 기계를 만든 회사 잘못인지를 가리는 리아빌리티 즉 법적 책임 문제가 3단계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이 법적 부담을 덜면서도 높은 성능을 내는 레벨 2+ 시스템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완벽해지는 것만큼이나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가 수백 개의 개별 제어기인 ECU들이 복잡하게 얽힌 기계 장치였다면 미래의 자동차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덩어리입니다. 이를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고 부르죠. 스마트폰처럼 중앙 집중형 운영체제로 통합되고 무선 업데이트인 OTA를 통해 차를 새로 사지 않아도 성능이 계속 진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똑똑해지는 차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빌리티 모습입니다. 하드웨어라는 껍데기보다 그 안에 담긴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지 기술이고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판단 기술입니다. 센서들이 주변 상황을 읽어들이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서 지금 멈춰야 할지 아니면 앞차를 추월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눈이 빛을 통해 사물을 보듯 자동차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세상을 데이터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해내는 것이죠.
이 눈과 뇌의 조화가 얼마나 정교한지에 따라 자율주행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세상을 보는 세 가지 핵심 센서 대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사람의 눈처럼 색상과 형태를 인식해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읽는 데 탁월하죠. 두 번째는 레이더입니다. 전자기파를 쏘아 보내서 물체와의 거리와 속도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날씨가 나빠도 잘 작동하는 든든한 녀석이죠. 마지막은 라이다입니다. 직진성이 강한 레이저를 쏘아서 주변을 정밀한 3차원 입체 지도로 만들어냅니다. 아주 작은 장애물까지도 놓치지 않는 정밀함이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센서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력함으로써 자동차는 비로소 주변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센서는 없습니다. 카메라는 가격이 저렴하고 해상도가 높지만 밤이나 눈비가 올 때 취약하고 역광에 눈이 멀기도 합니다. 레이더는 악천 후에 강하고 속도 측정에 뛰어나지만 물체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기는 어렵죠. 라이다는 3차원 매핑 능력이 압도적이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눈이나 비에 레이저가 산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센서 하나는 $200에서 $500 사이로 저렴하지만 고성능 라이다는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의 센서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센서의 장점을 합치는 센서 퓨전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가의 라이다를 꼭 써야 하는가에 대한 대결인데요. 전통적인 제조사들은 안전을 위해 비싸더라도 라이다를 포함한 모든 센서를 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다릅니다. 인간도 결국 두 눈만으로 운전하지 않느냐며 오직 카메라와 인공지능, 딥러닝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죠. 이것을 테슬라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있다면 값비싼 라이다 없이도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 같으신가요? 안전을 위한 융합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압도적 효율성일까요? 인공지능의 판단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지, 판단, 제어를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연결하는 모듈 방식을 썼습니다. 규칙이 복잡해질수록 관리가 어려웠죠. 하지만 최근에는 엔드-투-엔드 즉 종단 간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이는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시각 정보를 입력받자마자 중간 단계 없이 바로 핸들을 얼마나 꺾을지 결정하는 거대한 단일 신경망 구조죠. 수많은 운전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마치 직관적으로 운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코딩 규칙 대신 데이터 스스로가 길을 찾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똑똑한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톱스라는 단위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초당 1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레벨 2 플러스 시스템은 30에서 100톱스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아예 타지 않는 레벨 4 로보택시가 되려면 1000톱스 이상의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초당 1000조 번의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도로 위에 슈퍼컴퓨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자동차의 뇌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어도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는 기억과 공간 지각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주변 환경을 입체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지도를 그려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제 우리는 자동차가 어떻게 미지의 공간을 개척하고 10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기억을 만들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알고리즘 중 하나인 슬램을 소개합니다. 우리말로 풀면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 동시 수행이라고 해요. 자동차가 낯선 길에 들어섰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도를 실시간으로 그려나가는 기술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지도를 그릴 수 있고 지도가 있어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마법 같은 기술이죠. 슬램이 있기에 자율주행차는 처음 가보는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안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슬램도 어떤 센서를 쓰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카메라를 쓰는 비주얼 슬램은 비용이 저렴하고 시각적인 특징을 잘 잡아내지만 정밀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반면 라이다 슬램은 레이저를 써서 거리 측정은 완벽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 둘을 합친 멀티 센서 퓨전입니다.
카메라의 픽셀 데이터와 라이다의 점군 데이터를 융합해서 각각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것이죠. 두 센서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더 정밀하고 믿을 수 있는 3차원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내비게이션은 수미터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게 수미터는 차선을 넘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거리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HD맵 즉 고정밀 지도입니다. 10에서 20cm 단위의 정밀도를 자랑하며 차선, 표지판, 도로의 곡률 정보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자동차의 사전 기억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센서가 마비되어도 미리 저장된 고정밀 지도가 있다면 자동차는 안전하게 멈추거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게는 가장 든든한 보험과 같은 존재죠. 도로 상황은 매일 바뀝니다. 어제 있던 길이 오늘 공사 중일 수도 있죠. 소수의 정밀 매핑 차량만으로는 이 변화를 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클라우드 소싱 방식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일반 양산차들이 주행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엣지 인텔리전스 기술을 통해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업데이트하죠. 많은 차들이 함께 정보를 모으기 때문에 비용은 줄이면서도 항상 최신 상태의 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의 거대한 지도를 만들어가는 셈입니다. 이제 지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가 단순히 정보를 담은 저장소였다면 미래의 지도는 스스로 생각하는 추론 엔진입니다. 고정된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변 차량이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하고 자동차의 움직임을 계획하는 모션 플래닝에 직접 관여합니다. 인공지능 정책 계층이 지도 위에 얹어져서 실시간으로 가장 안전한 경로를 판단하는 것이죠. 단순한 지도책이 아니라 길 위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는 똑똑한 가이드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혼자서만 잘 달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변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동차의 입과 귀가 되는 V2X 통신 기술입니다. 자동차가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된다는 뜻의 초연결성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자동차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머의 정보까지도 통신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신 기술이 어떻게 안전 보조바퀴 역할을 하며 사고를 예방하는지 그 놀라운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센서라도 건너편 건물에 가려진 코너 너머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V2X 통신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코너 너머에 사고가 났다는 정보를 주변 차량이나 도로 인프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받기 때문이죠. 이것을 사각지대 극복이라고 합니다. 센서가 닿지 않는 초장거리의 위험까지도 미리 선제적으로 감지해서 사고를 원천 차단합니다. 나만 잘하는 운전이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요소가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V2X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차량 간 통신인 V2V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뒷차에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둘째는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인 V2P입니다. 스마트폰 신호를 통해 어두운 밤길 보행자의 위치를 파악하죠. 셋째는 인프라 통신인 V2I입니다. 신호등의 잔여 시간이나 도로 공사 정보를 수신합니다. 마지막은 네트워크 통신인 V2N입니다. 광범위한 교통체증을 우회하거나 전력망과 연동하는 거시적인 소통을 담당하죠. 이 4가지 소통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벽한 자율주행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통신에도 표준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존 와이파이 기술을 쓰는 방식과 5세대 이동통신망을 쓰는 방식이 격돌했죠. 결론은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CV2X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통신 거리가 훨씬 길고 지연 시간이 10ms 이하, 즉 100분의 1초 미만으로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에게는 이 찰나의 순간이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죠.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이 자율주행차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입과 귀를 달아준 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CV2X의 시장 점유율은 89%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독점적인 표준이 된 것이죠. 2024년 이후 출시되는 연결형 차량의 70% 이상의 이 기술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퀄컴과 같은 글로벌 통신 칩셋 리더들이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죠. 표준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은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가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의 대중화가 통신 기술의 표준화와 함께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자체가 지능을 갖게 됩니다. 이를 스마트 하이웨이 또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도로 곳곳의 센서가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앙 서버가 도시 전체의 신호 체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 전체의 물류 지연이 사라지고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자동차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달리는 길까지 똑똑해지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꿈꾸던 막힘없는 도시의 모습이 이 지능형 인프라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밖을 잘 보는 것만큼 안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내부에 설치된 센서들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혹시 운전자가 졸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뒷좌석에 아이나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지지는 않았는지를 감시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세심하게 케어하는 자율주행차의 또 다른 핵심 기술입니다. 실내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운전자를 감시하는 DMS입니다.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해서 졸음이나 전방 주시 태만을 감지합니다. 특히 레벨 2나 3단계에서는 기계가 운전권을 넘길 때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제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탑승자 전체를 살피는 OMS입니다. 레이더나 3차원 거리 측정 센서를 활용해서 유아나 반려동물 방치 사고를 예방하죠. 기술이 가장 따뜻하게 쓰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더 이상 독립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센서,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융합된 거대한 움직이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생태계의 마스터 아키텍처입니다. 하나의 요소라도 빠지면 완벽한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이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넘어서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더 큰 그림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분야의 핵심 경쟁력은 기계공학을 넘어선 소프트웨어 융합 역량에 있습니다. 코딩 능력은 기본이고 거대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기계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와 반도체 설계까지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융합 산업 구조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기술은 완벽해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리아빌리티, 즉 법적 책임 문제부터 제조사 간 통신 형식을 통일하는 표준화 문제, 그리고 방대한 위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안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죠.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기술적 혁신만큼이나 정책과 제도의 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규칙을 정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율주행 도구 상자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그만큼 가슴 뛰는 도전들이 가득한 분야죠. 내일의 모빌리티는 이미 우리의 도구 상자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이 여러분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